안녕하세요. 쪼잔밤탱이 정은조입니다. 오늘은 쪼잔밤탱의 잡학사전,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이야기,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쪼잔밤탱의 잡학사전,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을 좀 잘 알기 위해서는 제임스 밀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제임스 밀이 누구냐면 영국의 계몽주의자고 공리주의 철학자이며 정치학자,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 간부였던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레미 벤담이라고 공리주의 철학자하고 굉장히 제자이며 동료로서 지냈는데, 제레미 벤담은 사회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철학적으로 보면 급진주의자입니다. 근데 이제 밀은 거기에 참여한 젊은이들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지도자로 활약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 제임스 밀도 급진자유주의고 존 스튜어트 밀도 급진자유자라고 보시면 되죠. 제임스 밀의 단점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게, 인도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힌두어도 전혀 모르고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 된 문헌들을 기초로 해서 아라비아 숫자 3진법이 고대 인도에서 발명되었다든가, 또 아라바타가 땅이 둥글고 주위에 별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등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서양 문명이 우월성을 이렇게 날조된 이야기로 책을 만드는 바람에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은 적이 있죠. 그리고 제임스 밀은 자기 아들을, 존 스튜어트 밀이죠, 14세 될 때 같이 산책을 하면서 이 리카도 있죠, 리카도, 저번 시간에 배운 리카도의 책에 대해서, 문헌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과 가르치고 나서 그걸 또 레포트로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은 아버지하고 산책하다가 들은 이야기를 집에 와서는 다시 그걸 보고서로 레포트로 써서 내야 됐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사실은 제임스 밀의 평가에 의하면 우수한 학생이죠. 근데 그 우수한 학생이 된 게 결국 다른 애들보다 조기교육을 먼저 해서 한 25년 정도 앞서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교육, 아버지 엄마 덕분에 조기교육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레미 벤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제레미 벤담은 이제 지구가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인류는 고통과 쾌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은 쾌락을 좋아하지 고통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나는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보통 선택할 거이기 때문에 고통은 피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택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교, 그리스도교가 생겼듯이 신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일반 사람들은 보통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내가 그 일을 선택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의 합이 최대인 길을 택해야지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공리주의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의 전체적인 합산, 내가 선택한 일에 그 일로 해서 느낄 수 있는 기쁨, 쾌락, 이게 최대가 되는 점이 그게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복 계산법은 어떻게 되냐면, 그저 그런 코미디보다 호목절도하게 웃기는 코미디언이 화끈한 기쁨을 선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이주일 씨 있었잖아요. 이주일 씨가 처음에 그 TV 방송에 나와서 그 줄타는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실 NG가 하는 거죠. 잘못해서 했는데 그게 저희를 이제 포복절도하게 웃기면서 그 이주일이라는 이름이 뭐 세상에서 그냥 엑스트라 비슷하게 나왔다가 완전히 주연급 코미디언으로 이 사람이 이제 포복절도하게 웃겼거든요. 처음에 옛날에 그 영구 역할을 했던 심영래 씨 뭐 그런 사람들 보면 다른 코미디언들하고는 웃기는 강도가 틀렸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은 1년 후에 만약에 저한테 100만 원이 생기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10만 원이 생기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뭐 불확실한 게 공휴일을 뭐 며칠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당장 내일 일주일 휴가 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네, 행복 계산법은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순서가 첫 번째 강도. 그러니까 웃길 때 포복절도 한다는 게 강도죠. 지속도. 얼마 포복절도하게 잠깐 웃을 거냐, 5분 웃을 거냐, 10분 웃을 거냐, 그거 하고. 확실한 거. 오늘 휴가를 얻을 거냐, 오늘 10만 원을 얻을 거냐, 이런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확실성이죠. 당장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근접성. 내일보다는 오늘. 모레보다는 내일. 근접성이 더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산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산성 해서 많이 생기냐. 그러니까 웃는 횟수가 많으면 더 좋죠. 그 다음에 불순도. 예. 이 순도 있는 것보다 약간 쾌락이 고통으로 바뀌는 그런 고통이 쾌락으로 바뀔 확률. 이런 걸 이제 불순도라고 그러는데, 요런 이제 그런 거 5가지 여태까지 얘기한 걸 그걸 합산했을 때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이런 게 이제 제레미 벤담이 생각한 거죠. 계산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쾌락을 고통에서 쾌락으로 바뀌면 좋은 거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행복에서 쾌락으로 바뀌면 행복에서 고통으로 바뀌면 좀 안 좋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레미 벤담의 또 생각 중에 하나가 작은 정부죠. 가능하면 정부는 좀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왜냐면 정부가 개입하면 정부 조직만 커지고 되던 일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정부는 과감하게 방임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잠자코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레미 벤담이고.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제레미 벤담도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둘째치고 일단 작은 정부가 좋다 하는 게 이제 그 제레미 벤담의 복음입니다. 예. 이런 사람을 이제 좋아하고 따랐던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쾌락의 양만 같다면 고스톱을 한 판 치는 것이나 시를 한 수 감상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이게 벤담의 이론이었다면 존 스튜어트 밀은 만족에 찬 돼지가 되느니 불만에 찬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밀은 명예, 존엄, 자기개발 같은 플라톤 철학의 미덕을 가미하여 공리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벤담이 이제 쾌락만을 얘기했다면 그 밀은 쾌락도 좋지만 어떤 자기개발 또는 존엄, 인간의 존엄, 명예 이런 게 있는 가운데서 쾌락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은 귀납법을 선호했어요. 앞에 있던 사람들, 그 연역법, 뭐냐면 이제 앞에 주로 이제 학자들이 했던 게 이제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연역법이거든요. 이제 이건 바뀌질 않죠, 그죠? 왜냐면 해는 동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해가 뜨면 아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뜨면 아침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인간은 죽기 때문에 이건 명제가 확실하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그 전까지 철학자들이 쓰던 연역법인데, 이 방법으로는 이제 사회과학이 과학적 적용이 힘들다는 얘기. 이건 그냥 생긴 대로, 그다음에 진리죠. 진리인데, 진리가 아닌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탐구해야 될 거는 이런 거죠. 귀납법. 일요일은 꼭 비가 왔다. 통계적으로. 그러므로 일요일은 비가 오는 날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릴 수도 있죠. 그죠? 일요일은 비가 안 올 수도 있잖아. 근데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거를 보면서 계속 과학의 로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은 귀납법을 선호했죠. 자, 귀납법도 한번 볼까요? 황새의 이동은 뉴욕의 출산율과 밀접하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황새가 이동할 때 뉴욕 출산율이 이동이 많을수록 출산율도 올라가고 적으면 출산율도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하기도 그러면 황새를 사냥하면 뉴욕의 출산율이 떨어질까요? 그렇진 않죠. 황새의 이동이 밀접하다고 해서 황새를 사냥하면 출산율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황새가 뛴다고 출산율이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해가면서 이걸 사회과학이라고 그러죠. 사회과학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게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은 이제 그 비례세율을 선호했죠. 그리고 빈민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누진세. 저희가 지금 공급생활자들이 내는 게 누진세죠. 그죠? 뭐 8천만 원 이상은 30%,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 10%, 20%, 30% 이렇게 해서 이제 누진세를 매기는데 재산세도 그렇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자일수록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이 방법이 맞기는 맞는 건데 누진세로 가게 되면 돈을 많이 벌수록 그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소득 증대의 의욕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내가 막 노력하다가도 이게 세금으로 사나가 100만 원을 받으나 200만 원 받으나 집에 가자나 똑같아. 이러면은 200만 원 벌려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100만 원 벌고 그냥 세금 내고 조금 내고 쓰는 게 낫지. 그죠? 200만 원 벌어서 만약에 세금을 110만 원 내라 그러면 90만 원 가져가는데 100만 원을 벌면 세금 10%만 내서 90만 원을 다시 10만 원만 세금 내고 90만 원 집에 가져간다면 200만 원 번 사람이랑 100만 원 번 사람 똑같이 가져간다. 그러면 누가 200만 원 벌려고 그러겠어요. 100만 원만 벌고 말지. 이런 게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진세는 의혹을 저하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미국 정부에 이렇게 비례세율을 적용해라, 빈민은 세금 면제해라 하고 주장했지만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누진세를 좀 이제 많이 줄였어요. 왜냐면 존 스튜어트 밀이 말이 맞거든요. 세금을 너무 많이 누진세로 받게 되면 결국 소득 증대 의혹이 저하된다는 걸 이제야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 활동이야말로 가장 정당한 과세의 대상이다. 이건 부자들이 또는 이제 귀족들이 그 이렇게 우리 말하면 뭐 명품을 이제 입고 명품을 차고 뭐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 벨트를 사고 명품 구두를 신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명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쌈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로 보면 명품이 그죠? 가성비는 아니죠. 근데 그 명품을 입는 이유가 뭐냐?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에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명품들을 쓰는데 그 명품은 그 세금이 많이 붙잖아요.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정당한 과세를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돈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산다 이거예요. 사면 그게 세금으로 돌아서 결국 빈민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를 존 스튜어트 밀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선진적인 사람이죠. 그죠? 1820, 30년대에 이런 생각을 벌써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들 중에 서 있지만 그들을 위해 서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안에 서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서 있는 거 아니다. 밀은 정당한 경쟁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굉장히 싫어했던 게 뭐냐면
이게 같이 나눠 먹자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 먹자는 건데, 사실은 경쟁, 그러니까 너와 내가 있지만 너와 나 이제 선의 경쟁을 막 함으로써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더 잘 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시험도 잘 보려고 그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경쟁을 없애고 다 같이 나눠 먹자 이러면은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독점이란. 국가가 독점하고 누가 경쟁이 없으면 독점이지. 왜냐? 경쟁 업체가 없다는 건 자기뿐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독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다는 게 존 스튜어트 밀의 말. 그러니까 정당한 경쟁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게 존 스튜어트 밀의 그 선진적인 생각이었어요. 1820년대 이런 멋있는 학자가 있었다는 게 우리한테는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밀의 이제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자유론이죠. 부인과 함께 썼어요. 존 스튜어트 밀 부인도 이제 학자. 1859년에 출간했는데 그 서론에서 밀은 자유의 문제는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적 혹은 사회적 자유임을 밝히고 개인의 행복과 다수자의 행복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가 그 과제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사상과 양심의 자유, 그렇죠? 취미 및 탐구의 자유, 그다음에 단결의 자유 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자유가 없다고 본다고 이렇게 존 스튜어트 밀은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나오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취미 및 탐구의 자유, 단결의 자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정치 형태에서 자유가 있냐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잴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존 스튜어트 밀 다음에 누구겠어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바이바이.